안녕하세요, 지메입니다. 최저가의 낙찰이 됐을 경우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 건지 명도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자, 마포구에 있는 빌라입니다. 위치를 먼저 보면 위치가 굉장히 좋습니다. 자, 합정역이 있고 합정역에서 정말 가까운 거리죠. 뭐 이 정도 거리면 거의 거리가 얼마 정도 되지? 거리가 200m 정도 되는 거리에 있는 그런 빌라입니다. 자, 근처는 여기에 YG 엔터테인먼트도 있고, 그다음 뮤직K 엔터테인먼트 등등 음악 관련된 그런 곳들이 여러 군데 보이는 그런 위치에 있는 곳입니다. 위치도 좋죠. 조금만 축소를 해도 여기에 밑에 한강이 있고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는 그런 곳에 있는 빌라입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저렴하진 않겠죠? 자, 이 물건을 보시면 감정평가 금액은 3억이고요. 유찰이 된 상태인데, 이 물건은 2016년도 사용 승인돼서 6층 중에 3층으로 층수는 굉장히 좋은 층수입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는 특징이 있고요. 이 물건을 보시면 세입자가 있는데, 세입자는 보증금 2억 5천만 원이 있고, 그리고 이 세입자는 전세권도 설정했습니다. 전입신고일자 2016년 6월 13일, 확정일자 2016년 13일, 그 다음에 전세권은 2016년 11월 11일. 굳이 이렇게 전세권을 설정할 필요가 있을까 싶은데, 전입이 되어 있는 상태라면 사실 전세권까지는 필요가 없습니다. 전입을 하지 않는 상태라면 전세권을 필요로 하는데, 전세권이 굳이 필요가 없지만, 이렇게 필요에 따라서 전세권 설정했겠죠. 없다고 해서, 있다고 해서 달라질 건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 전세권과 이 세입자는 이 보증금은 같은 채권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방식이 되든 이 지금 전입신고가 있으므로 대항력이 있고 대항력은 그 말소기준 권리 이전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빠르기 때문에 대항력이 있고 대항력이 있으므로 이 2억 5천만 원의 보증금이 전액 배당되지 않으면 낙찰자는 배당되지 못한 보증금을 인수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물건의 최저가는 현재 2억 4,480만 원입니다. 만약에 이 금액에 낙찰이 됐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 금액에 낙찰이 된다면 2억 4,450, 2억 4,500만 원에 낙찰됐다고 가정해볼게요. 2억 4,500만 원에 낙찰이 된다면 당연히 경매 비용이나 당해세를 포함을 해야 됩니다. 경매비나 당해세를 제일 먼저 배당을 받을 텐데 복잡해지니까 일단 빼고 정확한 금액이 안 나오니까 일단 그 금액을 빼고 순수하게 이 금액이 세입자한테 배당이 된다고 합시다. 세입자한테 배당이 되면 얼마를 배당을 받지 못하나요? 500만 원을 배당받지 못하죠. 이렇게 배당받지 못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세입자는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명도 확인서가 필요가 없게 됩니다. 명도 확인서가. 이 명도 확인서를 한 거는 낙찰자하고 세입자하고 있을 때 세입자가 배당을 받기 위해서 이 물건을 배당을 받으려면 당연히 점유를 낙찰자한테 점유를 내줘야 되는데 점유를 내줬다는 걸 증명하기 위한 게 바로 명도 확인서라는 서류입니다. 명도 확인서. 그렇기 때문에 이 명도 확인서는 낙찰자의 인감증명서까지 첨부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명도 확인서를 받아서 들고 세입자는 이 명도 확인서를 들고 세입자임을 증명을 하는 서류를 가지고 법원에 가면 2억 5천만 원의 배당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처럼 2억 4,500만 원만 배당을 받을 만한 상황이며 500만 원은 아직 배당을 받지 못했죠. 그러면 이 500만 원에 기해서 명도를 거부할 수 있다는 거죠. 현재 상태에서는. 그러므로 2억 4,500만 원을 배당받기 위해서는 명도 확인서가 없어도 되고 명도 확인서 없이 2억 4,500만 원은 법원 가서 배당을 받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배당받지 못한 500만 원 누구한테 달라면 되나요? 소유자한테 달라면 되겠죠? 낙찰자한테 달라면 되겠죠? 그래서 낙찰자가 소유자니까요. 낙찰자가 딱 왔을 때, 자, 500만 원 주세요 하고, 네, 500만 원 딱 주면 이거 받고 딱 나가면 되겠죠? 이렇게 되는 게 가장 기본적인데, 자, 세입자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일반적이 돼야 됩니다. 불구하고, 보통 이런 가장 많은 생각들을 어떤 생각들을 하냐면, 그럼 나 이사비 주세요. 그리고 나 이제까지 돈 받지 못한 2억 5천만 원 못 받았으니, 내가 원래는 언제까지 받았어야 되는데, 받지 못했으니, 이자를 주세요. 기타 등등.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라는 거죠. 모두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명도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너무나 달라질 수밖에 없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처럼 이 500만 원만 주면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외에 달라는 돈들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낙찰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나요? 이 500만 원을 공탁을 걸고 당연히 명도 소송을 통해서 강제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이후로 소유권이 이전된 이후로 배당기일 이후로 발생하는 이자까지 다 첨부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시간이 많이 걸리고 소송 비용도 들어가고 강제 입행하면 강제 입행 비용도 들어가고 다 청구를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런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스트레스를. 이런 스트레스를 받게 되니 차라리 어떤 생각이 드나요? 아, 그래 알았어. 그냥 500만 원에다가 내가 플러스 알파로 조금만 더 줄게. 몇십만 원 좀 줄게. 이런 협상을 해야 될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전부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세입자마다 다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물건을 볼 때는 깔끔하게 명도하기 위해서는 가장 어떤 게 좋나요? 2억 5천만 원이 전액 배당을 받을 수 있게 그렇게 입찰가를 쓰는 게 좋다는 거죠. 어차피 인수상이니까요. 그러면 여기에 얼마를 써야 되나요? 2억 5천만 원에다가 당해세, 경매 비용까지 합친다면 약 한 300만 원? 에서 한 400만 원 정도 될 거라고 추측을 되는데, 그러면 좀 금액 조금씩 다를 테니까요. 그러므로 2억 5천이므로 2억 5천 300에서 2억 5천 400 정도, 그 정도로 써야 된다는 거죠. 이 최저가가 아니라 2억 5천 300에서 2억 5천 400 정도를 쓰는 게 좀 더 명도하는 데 있어서 명도학 인사가 필요하니까요. 이 좀 더 수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차피 줘야 될 돈이라면 굳이 입찰가를 낮게 쓰지 말고 충분히 배당을 다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쓰고 명도를 좀 더 수월하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돼서 최저가를 쓰면 최저가의 낙찰을 받아봤자 나는 좀 더 곤란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 물론 이거는 명도 당사자에 따라서 다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저 같으면 이런 물건을 입찰을 한다면 굳이 이 최저가를 써야 될 만한 꼭 특별한 목적이 없다면 2억 5천만 원을 살짝 넘겼을 것 같습니다. 물론 2억 5천만 원을 살짝 넘겼어서 이거에 대한 수익률이 있는지는 당연히 주변 부동산을 통해서 당연히 먼저 확인해 보셔야 되는 것은 기본입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